이전 1편과 2편 영상에서 우리는 통일운동에서 두 형제의 권력을 직상승시켜준 정치적 음모와 신학적 개념들에 대해 세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한학자 여사의 리더십 아래 교권 세력들과 결탁하여 문영진과 문국진이 거짓과 조작을 통해 권력과 지위를 탈취하고 문선명 총재님의 혈통승계 계획과 4차 아담이자 진정한 후계자인 문현진 회장의 자리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회장의 두 동생은 도당과 결탁하여 비원리적이고 사악한 신학적 주장을 퍼뜨렸고 그 결과 문 총재님의 결혼과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통일운동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형진과 국진의 행동이 낳은 중대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통일교회가 역사적인 전통,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 핵심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이 제시한 길에서 벗어난 그들은 중대한 분열을 가져왔고 통일운동은 수년 안에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남용하여 통일운동의 신성한 핵심 가치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가정의 단합, 가족 간의 유대 및 신뢰를 붕괴시켰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남긴 파괴의 상흔은 심각합니다. 한때 메시아 운동이었던 교회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찬 광신적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형진과 국진이 노골적으로 섭리에 반하며 만들어낸 기만과 조작들을 보면서 식구들은 이러한 행동이 문선명 총재님의 유산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의 본질과 방향에 광범위하게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제3편 영상에서는 형진과 국진이 권력을 탈취하고 운동을 가로채기 위해 취했던 극악무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단 조직의 통제권을 확보하자 두 형제는 통일운동의 전통을 깨고 자신들의 형인 문현진 회장에 대한 인격 살인 캠페인에 뛰어들었으며 문 회장과 그의 지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식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도당이 섭리에 끼친 엄청난 피해와 문 총재님 및 문 회장이 쌓아왔던 모든 기반을 파괴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현진 회장이 공적 사명을 시작했던 1998년은 홍난숙이 문효진 씨와 이혼한 후 출판한 책에서 자신의 어려웠던 결혼 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촉발된 참가정의 스캔들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권 세력들은 효진 씨를 내쳐버리고 홍난숙을 공격하여 통일교회의 명예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4차 아담이자 장남인 문현진 회장은 그들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문 회장은 교권 세력들에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의 국면에서 문 회장의 리더십은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큰 위기를 야기했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통일운동이 추구하는 이상에 충실한 가운데 용서와 속죄를 강조하면서 문 회장은 누구나 인간관계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문 회장의 접근 방식과 달리 형진과 국진이 지위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형을 공격했습니다. 그 형은 아버지가 후계자요 4차 아담으로 공인했으며 참가정 내에서 장남의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형의 지위와 위상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지도자나 참가정의 일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식의 공격은 전례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4차 아담이자 문 총재님의 후계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통일운동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도당은 한 여사의 지원을 받는 문인진을 가담시켰습니다. 수년간 숨어 지내던 문인진은 문현진 회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 불려나왔지만 2012년 그녀의 불륜과 사생아 출산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2008년 7월 가정연합은 문인진을 미국 협회의 총회장 겸 CEO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있지도 않았었지만 말입니다. 이 공문은 이 발령이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거짓된 주장을 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임명된 직후 인진은 도당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었고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협회의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존의 이사회 구성원들을 해임하고 이사회 의장, 당시 김병화 대륙회장을 직위해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교권 세력들로 자리를 채운 뒤 스스로 이사회 의장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조치는 미국 지도부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도부는 문 총재님께서 이미 문현진 회장을 미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총책임자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인진이 이사회 멤버들에게 사임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문 총재님의 요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인진의 요구가 총재님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측근들을 미국 협회의 이사회에 임명하여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을 제도적, 법적으로 장악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4차례에 걸쳐 문현진 회장과 김병화 대륙회장, 그리고 김효율, 주동문, 양창식 등 다른 교권 세력들에게 인진은 축사장으로서 단순히 목회자의 역할을 하며 문현진 회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진이가 미국의 총회장이 아니야. 그런데 도당은 사기를 쳐서 총재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녀가 미국 운동의 총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거짓 발령장을 갖고 은행에 들어가 최고 경영진을 해고하고 그 은행을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형제와 교권 세력들은 인진에 위법한 임명과 그럴듯한 공문에 연루된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진이 미국 협회 이사회의 가한 변경을 지지했습니다. 가정연합이 발행한 공문은 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 총재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아담적 권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삼는 운동에서 문 총재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직 한 여사로 인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도당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도당이 인진을 내세워 미국 협회를 장악한 후 그녀는 교회 단상에 서서 문현진 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인진이 불명예 퇴진을 당하기 전 책임자로 있던 시절에 했던 모든 일들은 통일운동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러빙 라이프라는 예배를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녀의 예배를 시청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각 지역의 공동체는 예배 시간에 더 이상 문 총재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없었고 대신 영상을 통해 섭리와 무관한 그녀의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얄팍한 은유를 통해 문현진 회장을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 문인진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고 형진과 국진 두 형제를 찬양하는 등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 박진성은 총재님의 사위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들을 다단계 마케팅에 끌어들였으며 이 세 소녀들과의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인진 자신도 여러 불륜에 연루되어 다른 가정을 파탄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일운동은 전통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와 인격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그녀는 그러한 교육들을 중단시키고 2세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볼룸 댄스 프로그램에 열중했습니다. 종국에 그녀는 불륜으로 혼외 자식을 낳았습니다. 통일운동과 참가정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형진과 국진 그리고 교권 세력들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녀의 더러운 비밀을 숨겨주기 위해 그 애인의 배우자를 소외시켜 이 사건이 공동체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인진의 충격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2세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문 총재님의 타계 직후에 폭로된 그녀의 불륜 사실은 참가정의 명성과 문 총재님의 유산에 엄청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녀가 직위를 갖고 불러온 패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그 폐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진과 국진은 교인들과 한국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형을 사탄, 타락한 아담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곽정환 목사가 문현진 회장의 배우이며 그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 아래 도당은 문 회장과 그의 지지자들을 곽그룹이라고 낙인 찍어 그와 그의 사역을 폄훼하고 정당성을 무너뜨려 문 총재님의 장남으로서의 문현진 회장의 역할을 폄하했습니다. 도당은 자신들의 지휘 권한, 자원을 총동원해 문현진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차 아담이자 후계자로서 아버지 문 총재님의 섭리적 지시를 충실히 따르던 문현진 회장은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 그리고 이 사악한 교권 세력들에 의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당의 목표 중 하나는 통일운동의 모든 자산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법적 권한을 두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진은 자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법적 수단의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도당이 통일운동의 자산 탈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통제권을 그들이 법적 권한을 앞세워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는 당초 곽정환 목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2006년 문 총재님께서 문현진 회장의 책임 아래 두셨었습니다. 하지만 국진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이 갖기 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 국진은 곽 회장을 도둑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곽 회장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국진의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과 세무당국은 곽 회장에 대한 혐의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진은 곽 회장의 부패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교권 세력들은 곽 회장과 문 회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국진의 거듭된 공격으로 결국 파크원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러한 국진의 행동에 심기가 불편했고 그에게 형인 문현진 회장 밑에서 경영을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진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여사와 교권 세력들은 국진을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 만드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2011년 유출된 교권 세력 간 이메일을 통해 문선명 총재님께서 국진을 유지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6월 통일교 교권 세력 중 한 명인 알레한드로 수자는 신동모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썼습니다. 신 목사님, 국진님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스페인에서 참아버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국진을 회장으로 지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말씀은 비밀로 하겠지만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서너 번 반복하셨으니 분명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국진과 교권 세력들 그리고 도당은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문 총재님의 지시를 걸러내며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팔뚝에 문 총재님의 완장을 차고 교인들에게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고 불편한 지시는 무시하고 회원들에게 숨겼습니다. 형진과 국진 시대의 통일교는 전혀 문선명 총재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한 여사의 보호 아래 일탈된 사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전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도당이 타락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는 문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도당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2010년 국진과 형진은 즐거웠어야 할 문선명 총재님의 탄신일 기념 행사를 활용해 전례 없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김효율과 박진용 등으로 하여금 가정연합 회원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문현진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010년 2월 김효율은 문 회장이 형진 동생이 후계자가 된 것을 질투하며 그의 부모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참부모라고 주장한다는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박진용은 이 자리에서 문 회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고소한 아들이라고 왜곡된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비방 캠페인을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 및 기타 매체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내보내며 문현진 회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시도했습니다. 물론 문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으려는 도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형진과 국진은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통일교 목사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충성 서약을 하도록 하면서 문 회장과 광 목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녹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해고되었고 통일운동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섭리적인 기관이어야 할 조직의 위계를 이용하여 형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 변경에는 형진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메모를 연달아 발행하고 문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일운동의 공직에서 배제하고 문 회장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섭리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GPF 활동을 폄하하며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부담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직도가 담긴 공문을 발송해 형진 자신이 가정연합과 UPF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운동 역사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거짓된 위계질서를 조작해내 강요했습니다. 형진이 세계회장 재임 시절에 발행한 공문들은 가짜이고 가치 없다는 것이 2018년 한 여사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 총재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메모를 도당이 나중에 문 회장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문 회장에 대한 도당의 주요 공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초에 교권 세력 양창식이 한 여사의 지시에 따라 속초 가짜 연계 메시지를 작성하여 도당의 일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한 것.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문 회장이 교회 체제 아래에서 한 여사와 형진의 리더십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둘째, 2010년 6월 총재님의 침실에서 한 여사와 형진의 종용을 받아 총재님께서 형진을 후계자로 선언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 셋째, 전 세계적인 집회, 워크숍,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조슈아 카터, 신동모, 필리스 킴 등과 같은 교권 세력들이 문 회장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 넷째, 언론을 동원하여 문 회장을 비방하고 형진을 후계자로 발표하는 것. 다섯째, 문 회장으로부터 휘하 기관을 빼앗기 위해 소송을 무기로 삼은 것. 여섯째, 문 회장이 임종을 앞둔 부친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법적 수단을 사용한 행위. 일곱째, 문 총재님께서 타계하셨을 때 유족 명단에서 문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삭제한 것. 여덟째, 통일교회 교인들을 이용하여 인간 장벽을 만들어 문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 열거된 예들은 도당에 의해 자행된 무수한 공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성한 신뢰를 위반했고 참가정이 아니었더라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이러한 부도덕은 도당 자신의 불안과 불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 전체가 모든 자원과 노력을 다해 문 회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의 활동은 이 기간 동안 계속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문 회장에게 천운이 함께하고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당은 국진을 일본 통일교 현 가정연합의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박보이와 주동문의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 아래 매년 약 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오던 UCI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UCI는 재정적으로 문 총재님께 골칫거리였습니다. 문현진 회장이 199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총재님께서는 그에게 UCI를 맡아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문 회장은 UCI를 필요한 만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 거부했습니다. 문 회장은 그 대신 부친의 교회 시대 종식 선언에 따라 섭리적 목표를 추진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2006년경 섭리적 활동이 도약하고 운동의 나머지 부분들이 상승 궤도에 오르고 있을 때 문 회장은 UCI 구조조정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국진은 UCI가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고 역사적으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당은 국진을 일본 교회의 수장으로 임명한 후 지원금을 빠른 속도로 삭감하며 UCI를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문 회장이 UCI를 맡은 지 불과 3년 만에 일본 교회로부터의 모든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UCI가 무너지면 그 도당은 문 회장의 감독 하에서 경영이 실패했다고 총재님께 보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나 섭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연간 1억 달러가 지원되어야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 지원금의 중단이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회장은 엄청난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견뎌내고 UCI를 살리고 구조조정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문 회장이 이끄는 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과 함께 도당은 또한 소송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교권 세력들의 묵인하에 국진은 그의 형과 그 휘하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악랄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근거 없는 거짓말과 정당성 주장으로 날조된 공문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국진과 교권 세력들은 그중 어느 한 건에서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소송이라는 수단이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소송을 당해도 마땅할 만큼 부패한 지도자에게조차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이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당은 그러한 기준을 깨고 소송을 무기화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타락한 방식으로 소송을 이용했는데 지극히 부당한 소송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고 문서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소송은 거짓말과 완전히 날조된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 회장과 그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제소했던 약 30건의 소송은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UCI 건을 포함한 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섭리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기부금과 자산 수천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당은 문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사랑, 그리고 구원, 복귀, 화해의 길을 중시하는 전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사악하고 지저분한 캠페인을 벌여 이 시대의 아담형 인물인 4차 아담이며 적법한 장자인 형, 문 회장을 비방하고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후 형진은 자신의 어머니와 교권 세력들을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형진이 문선명 총재님의 후계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던 동맹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형진은 교권 세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일교 지도자들이 제게 정치적 권력을 위해 잠시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지키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유지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요. 형진이 언급한 이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가했던 형진의 정당성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진이나 교권 세력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진의 발언은 그 자신이 도당의 일원으로서 군림했던 정권의 의도가 자산, 돈, 권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형진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팔아 넘기라고 했습니다. 형진은 결국 해고당할 때까지 그러한 요구에 부합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자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후계자로 옹립한 바로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꼭 집어 사기꾼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부정했다면 자신은 더욱 부정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당이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형진이 한 여사와 교권 세력들을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형진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도당이 한 일들이 모두 사기가 아니겠는가? 형진의 폭주는 어쨌든 현재 이 영상이 식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확증해 줍니다. 형진의 발언을 통해 볼 때 당시 교인들에게 전달되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은 명백합니다. 형진에 이어지는 폭로는 문 총재님을 배신한 교권 세력들의 부도덕한 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형진의 위선 또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문 총재님께서 자신의 경전 본문을 단 하나도 변경하지 말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형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지도자들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나 전통을 단 한 단어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삭제하는 편집위원회 일원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형진은 여전히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이었고 그 자신의 선언과 도당의 계획에 의하면 그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추정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형진은 교권 세력들에게 경전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진은 교권 세력들이 문 총재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공범으로서 총재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검열하고 잘못 전달함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진은 문 총재님의 말씀과 명령을 도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가 그로 인해 이득을 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총재님의 본 뜻을 기록해서 삭제한 바로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검열되거나 편집되지 않은 총재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도당의 거짓이 모두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진은 문 총재님께서 말씀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저 도당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교권 세력들의 부패 및 돈, 권력, 지위에 대한 탐욕과 관련하여 형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한 지도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셔서 우리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의 봉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각각 1억이 넘는 5가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5가지 급여를 합하여 교회로부터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부정부패는 형진의 리더십 하에 일어났고 그는 심지어 교회를 개인 저금통으로 사용하는 교권 세력과 면담까지 했지만 형진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진은 침묵하기로 했고 대신 형인 문현진 회장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체제의 거짓된 정당성과 교회가 발행한 거짓 메모와 관련하여 형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충성은 교회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님께 충성하는 길이 본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형진의 모순된 진술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형진은 통일운동의 전통과 단절하고 최초로 전 조직을 동원하여 그의 형이자 4차 아담인 문 회장을 교회의 권위와 위계에 복종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형진은 조직의 지위와 공문을 이용하고 무기화하여 문 회장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형진은 이런 종류의 부패한 리더십 문화를 밀어붙이고 교인들이 교권 세력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진은 문 총재님의 생애 마지막에 수년 동안 연로한 총재님을 이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후계자 자리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위계체제를 그토록 해체하고 싶어 하시는 총재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를 더 공고히 하도록 하는 선언문에 서명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진이 권력을 잡고 교권 세력들과 결탁하는 동안 그는 거리낌도 없이 총재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검열하거나 우회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잃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자 그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형진의 무지, 도덕적 품성의 결핍, 위선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 두 형제가 불평하는 모든 것은 위선, 이중잣대, 정치적 게임의 냄새가 나며 진리의 선함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은 독생여교의 창설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지만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들에게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위엄과 품위를 지킨 문 회장과 대조됩니다. 사냥개로 이용당하다 처분된 후 이 둘은 속았다고 느끼며 분노합니다. 그 철부지 같은 씁쓸함이 형진의 생철이 교회에 스며듭니다. 생철이 분파는 악명 높고 부끄러운 행각으로 식구들과 사회 전반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 음모론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신 나간 그리고 비열한 자동소총 결혼식을 공론화하고 언론 기사와 다큐멘터리의 조롱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 총재님의 유산과 운동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진과 국진 그리고 그들의 사이비 종교 생철이 교회는 통일운동에 더 씌워졌던 온갖 거짓 소문의 총결판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이비 종교의 존재 자체가 문 총재님의 사역과 유산 그리고 총재님께서 창시한 섭리운동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생철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까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철이 교회가 독생여교와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비원리적이며 섭리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진과 국진은 통일운동의 신성한 전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활기 넘치던 메시아적, 섭리적인 통일운동을 소심하고 전제적이며 사악한 인간 감성 위주의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권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신성한 모든 것을 배반하는 결함 있는 개인들로 대체합니다. 이 두 형제는 통일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더럽히며 4차 아담인 참가정의 이론을 공격하기 위해 소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습니다. 형진과 국진은 교권 세력들에게 도구처럼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했고 참가정과 통일운동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든 유대와 천법과 신성한 신뢰를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문 총재님의 결혼은 파괴되고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문 총재님께서 세운 기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들은 또한 그들의 곱비 풀린 생철이 사이비 교회로 문 총재님의 유산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통일교회 내의 사탄의 문화를 불러들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약속으로 작고 썩어빠진 분파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종국의 복귀 과정의 핵심인 각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형진과 국진의 죄는 가인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참부모와 참가정의 시대에 아담의 권위를 가진 형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은 부자협조를 통해 천일국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던 유일한 아들입니다. 오늘날 생철이 교회는 문선명 총재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메시아적 사역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그의 유산을 더럽히고 4차 아담의 섭리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3부작 영상 시리즈는 형진과 국진의 거짓말과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한심하고 위선적으로 뒤바뀌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놀았으며 종교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변덕스럽게 섭리관을 바꾸었습니다. 한 여사가 형진을 후계자로 지지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신과 같은 존재로 신격화하고 신성화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최악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진과 국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입장 뒤집기는 그들의 도덕적 중심과 성실성의 총체적 결핍을 드러냅니다. 식구들은 생철이 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있는 현 시대의 아담형 인물인 문현진 회장을 통해 문 총재님 사역의 진정한 뿌리로 돌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 기도하고 반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문 총재님의 참된 후계자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는 아담형의 인물을 핍박하고 배반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